한반도의 영토, 천혜의 자연 환경, 생태계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 한반도의 무인도는 모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숲이 있기도 하고 파도의 아우성을 견딘 바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섬이 있고 머물기 위해 돌아온 섬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무인도 2,800여 개. 그곳에는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을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암초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부표. 험한 바다 위 시설물은 잦은 손길을 요구합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에도 일손을 멈출 수 없는 건 이들의 손길이 바다의 안전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밤바다를 밝히기 위해선 낮 동안 쉼없이 이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루에 10여 군데의 등대와 등표들을 점검해야 서남해의 불빛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등대하고요, 등목표하고 등표하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등대는 2개월에 한 번 작업하고요. 등목표하고 등표는 1개월에 1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해의 무인도는 수심이 낮아 작은 선박을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점검할 곳은 진도군에 위치한 불도. 목탑과 비슷하게 생긴 불도는 한때 불교의 성지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전엔 미역을 채취하고 고기를 잡던 주민들이 살던 소박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기암괴석과 무인 등대만이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인 등대가 저쪽 끝에 있는데 거의 저희가 이제 길이 있어요. 길 어느 정도 저희가 다니던 흔적들이 있고 길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죠. 지난 점검 땐 분명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혀버렸습니다. 아 여기만 구간만 넣으면 될 텐데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다 쳐야 돼.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가시. 잎밖에 없어요. 육지를 뒤덮은 칡넝쿨이 섬도 집어삼켰습니다. 이게 원래 길이 맞나요? 길이 맞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약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많이 자랐네요. 얕보고 덤빈 게 실수. 낫과 칼은 멀쩡한 배에 두고 와버렸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천국이죠. 저희들이 직접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더위와 칡넝쿨에 기진맥진할 때쯤 드디어 등대가 나타났습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배들을 안내하는 불도 등대입니다. 자, 중류수 보충해 주시고요. 예상보다 지체된 시간, 서둘러 등대를 살펴봅니다. 배터리 액기 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액기가 없으면 빨리 방전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할 때 좀 보충해 줍니다. 등대 위도 일거리가 기다립니다. 선생님, 이거 사진 찍는 이유는 뭔가요? 등대가 오래된 등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대유성 공사라고 해서 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계량 공사를 해야 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표체
모습들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까 주로 점검하면서 또 사진을 많이 찍고 있어요, 저희가. 태양열 지별판 위에 새똥과 먼지도 꼼꼼히 닦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저희는 이제 익숙해서, 이제 보통 처음 하신 분들은 하나만 점검을 해도 많이 힘들어 하시죠. 이거 하나만 없어도. 무인 등대는 낮 동안 충전한 태양 에너지로 밤새 바다를 밝힙니다. 혹시라도 빛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항로표지관리원은 무더위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봅니다. 소등 안 되게끔 저희가 이렇게 장비 관리하면서, 또 항해하는 선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민분들을 위해서 보람감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도달하지 않은 무인도에 도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낚시꾼. 여기 처음 와봤는데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무인도가 제가 보니까 뭐 사람도 당연히 없고 낚시꾼들도 그렇게 다니지 않는 곳인 것 같아서 모기가 저 왔다고 이게 지금 너무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지금 수십 마리가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기피제를 수차례 발라봐도 극성스레 물고 늘어지는 모기떼의 습격.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낚시를 하는 건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창룡 씨의 직업은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창룡 씨에게 무인도가 주는 고요함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돌돔은 잡으면 좋겠지만 안 잡혀도 그냥 이 갯바위에 나와 있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지루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항상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손맛은 보고 가야죠. 귀한 전복은 낚시꾼의 끼니가 아닌 돌돔 미끼로 씁니다. 돌돔이 좋아하는 미끼가 전복, 성게, 뭐 이런 개고동 이렇게 좀 고급진 미끼를 좋아해서 전복 미끼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복과 성게 같은 미끼를 살 돈이면 돌돔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다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인도로 낚시를 오는 건 도시와는 정반대인 환경에 나를 던져놓을 수 있기 때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는 매 순간 생명의 아우성이 파도와 힘겨루기를 펼칩니다. 계절마다 꽃들도 수줍게 고개를 듭니다. 풍요로운 생태 환경이 보존된 무인도. 오래된 과거부터 사람들은 무인도를 드나들며 먹거리를 채취해왔습니다. 해남에 위치한 대중리 앞바다.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지면 무인도인 대섬까지 바닷길이 열립니다. 조개도 파고 기도 잡고 꿀도 까고 겁내 저가면 맛있어. 이곳에서 얻은 다양한 수산물로 주민들은 밥상을 차리고 자녀들도 키웠습니다. 특히 대섬에서 나는 바지락은 품질이 좋아 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은 그 바다에서 기계로 배로 이렇게 끌어서 잡는 바지락하고 우리 이 바지락하고는 근본적으로 맛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노출이 돼서 햇볕에 노출이 돼서 그 맛이 그 대단히 좋다고 하는 바지락이고. 무인도에서 나는 수산물이 품질이 좋고 그 종류가 다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무인도들이 섬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지형들이 굉장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굴곡이 심한데 많은 생물들이 은신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섬 주변으로 모이고 그다음 그 생물들이 모이니까 또 그런 것들 잡아먹기 위한 또 다른 생물들이 오고 그래서 사실 섬 주변은 생물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많은 어업 활동도 사실 일어나고 있고요. 한편 낚시에 한창이던 창용 씨에겐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표정을 보아하니 돌돔은 구경도 못한 모양입니다. 낚시꾼은 낚싯대 앞에서 밥 먹는 게 가장 편한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돔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멀리서 이제 밥을 먹으면 돌돔이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면 이게 뭐 원줄이 터지거나 돌돔이 이게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돔 낚시할 때는 항상 낚싯대 근처를 벗어나지 않고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창용 씨의 낚시에 대한 열정을 바다는 알아줄까요?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창용 씨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조용하고 소소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묵직한 손맛이 느껴지는 것이 제법 큰 녀석입니다. 입질이 완전히 시원하고 손맛 좋습니다. 무인도에 그냥 놀러 온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돌돔까지 한 마리 나와주니까 뭐 금상첨화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창용 씨를 데려갈 배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진 않습니다. 무인도에서 보낸 하루가 고단한 일상을 견디게 해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인도를 찾아왔던 손님이 떠나고 무인도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무인도의 하루, 조용히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엔 무인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인도가 처음부터 무인도였던 건 아닙니다.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가클도. 한때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때는 시골이 엄청 거기는 좀 험했어요. 지금은 거기 사람은 못 살죠.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해갖고도 다 살았었어요. 저는 거기서 살다가 일이 시집왔어요. 시집와서 나왔어요. 집이 9가구 살고 있었고 이제 전 주민이 하면은 한 40명 살았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가클도에는 맑은 물이 샘솟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 물로 농사도 짓고 일상생활에 사용했습니다. 우물에서 물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물을 길어다가 먹고 살았었어요. 우리들이 다 이고 다녔어요. 동이에다가 물 담아서 이렇게 이고 다녔었어요. 머리에다가.
약 10년 전 가클도를 지키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클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좀 아깝죠. 거기가 잘 돼갖고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안 가지죠. 섬이 이제 좀 깨끗해가지고 그러면은 더 가고도 싶고 하는데 좀 안타깝죠. 모두가 떠난 가클도에 사람들이 다시 찾았습니다. 돛을 캐러 온 인근 섬의 주민들입니다. 사람 손이 많이 안 타고 또 이게 자원이 많죠. 여기가 톳도 많이 여기서 한 2톤 정도가 나와요. 톳도 이 무인도 가클도 섬에서. 예부터 가클도는 톳과 미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양도 엄청났습니다. 옛날에는 그 많은 대신에 인구가 많이 살아가지고 다 이걸 분배해서 조금씩 나눠서 먹었기 때문에 양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관리도 더 잘 됐는데 지금은 갈수록 사람이 없으니까요. 요게 잡초예요, 잡초. 이걸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인력으로 못하니까 톳 속에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톳 속에 자라는 잡초. 섬을 떠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낄까요? 가클도 미역 잘 기렀냐, 톳 잘 기렀냐, 뭐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럼 이제 친구는 목포에서 사업하면서 한 번씩 1년에 오면은 꼭 여기를 들려요. 내 배로 이동을 해서 들린다든가, 뭐 어쨌든 여기 가클도를 한번 들러보고 하더라고요. 아직 무인도가 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며 섬이 비어가는 위기를 느끼는 곳이 덜어 있습니다.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의 배경이 된 곳, 우이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우이도 사람들은 자연산 미역을 마을 공동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역 채취를 하러 가겠습니다. 잠시 후 4시에 선착장으로 집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역 채취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잠시 후 4시에 선착장으로 집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 날씨가 화창하고 좋네요. 오랜만에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335 수다꽃을 피웁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미역을 채취하는 날입니다. 이 섬에서 보통 어떤 거를 많이 채취를 하세요? 해말, 고동, 뭐 거북손, 톳도 있고 미역도 있고 깻밭에서 있을 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미역이 자라는 인근 섬까지는 큰 배로 이동하는데요. 섬에 다다르면 작은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물살이 세고 암초가 많아서 큰 배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초가 많아요. 여기 이때 암초가 많아가지고 이 배가 다 움직이면 다치고 그러니까 작은 배들로만 이렇게 옮겨주고 큰 배들은 여기 있으면서 저 미역 채취를 하면 큰 배에다 갖다 실죠. 사람들은 팀을 나누어 가도로, 화도로 바삐 이동합니다. 이제 큰 배에 남아있는 사람은 선장 2명.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촬영팀에게 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안에 보면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일본 강점기 때 여기서 금을 채취한 곳이거든요. 저 동굴에서 기거하면서 저걸 채취해냈다고 합니다. 섬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석황도인데 누런 돌섬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은 저 누런 바위가 황금 덩어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자연의 신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많은 그 숨은 여들이 많습니다. 그 숨은 여들에서 우리가 저 파도가 왔다 갔다 가는데 저런 데서 미역을 채취를 합니다. 이따 좀 있으면 아마 미역이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무인도.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조차 그 안의 풍경이랍니다.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썰물에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물살이 센 곳에서 자라 안전장비도 필수죠. 채취는 힘들지만 미역 맛은 일품입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이것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미역을 알아줘요. 비싸도 8월 보름까지 비워야 돼요. 8월 보름에 그때 다 끝나버려요. 귀하디 귀한 자연산 미역. 주민들이 줄어들며 채취량도 아쉽게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2, 30무씩 했는데 지금은 반절도 수확이 안 나가고 한 5, 6무밖에 안 해요. 그런데 미역을 캐는 주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올해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작년에 이렇게 길어갖고 되기가 좋았는데 올해 파도에 다 식혀고 이것밖에 안 돼요. 수온이 높고 파도가 많이 쳐서 미역잎이 전부 떨어진 겁니다. 예년에 비해 길이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을 꼬박 기다렸던 미역 채취. 기다린 만큼 아쉬움도 크게 남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섬을 돌아다니며 채취한 미역을 배에 싣습니다. 많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짧고. 미역을 가득 실은 배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채취한 미역은 한 곳에 모두 모은 후 주민들의 수대로 분배하는데요. 미역을 분배하기 위해 우이도엔 똠장이란 독특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똠장이 이제 마을에 이제 미역 같은 거 제철한 거 물때 같은 거 알아갖고 책임져 갖고 이제 비로 가는 거라. 그것이 명단 불러주고 이렇게 나눠준 것이 똠장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라 이게. 학교로 치면 반장님이네요. 네. 쌍달실에서 누가 좀 갖다 줘요. 똠장 문화의 기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부터 우이도는 4개의 똠, 4개의 구역으로 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의 책임자를 똠장이라 불렀죠. 똠장은 채취한 미역을 나누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미역 이제 배분을 할 때 좋게를 안 하고 막 시끌시끌하고 이거 배분 때문에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좀 미역이 좀 남으면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울로 해버리니까 정확히 해버려요. 똠장은 미역이 만들어준 우이도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런 데는 이것이 농사라. 5일 만에 1년 농사 지어갖고 5일 만에 싹 하리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미역을 말리는 정다운 풍경. 이 풍경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그게 자연사든 아니면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그 육지나 또는 도시나 이런 데 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섬이나 바다에 이렇게 기대어서 살면서 이렇게 그 쌓아왔던 몸에 배태되거나 또는 그 유형무형의 그런 그 가치들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걸 뭐 붙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승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야 될 필요들이 있죠.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 섬이 좋아서, 바다가 좋아서 섬에 둥지를 튼 사람도 있습니다.
완도의 작은 외딴 섬, 부도의 자리를 잡은 부부. 박금범, 이성미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부도에 자리 잡은 지 7년, 자급자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키워서 먹냐? 응? 언제 키워서 먹어? 다 컸네. 아, 이거 달팽이가 다 먹어버려가야. 이렇게 엉망이다. 네 달팽이한테 세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썸을 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40대 초반에 오게 됐습니다. 좀 더 일찍 왔었어야 돼요. 40대가 되니까 힘들어요. 안아줘. 섬의 주민이라곤 달랑 부부 2명. 부부에게 섬은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두 손으로 받으세요. 싫어요. 달콤하네. 취해. 신랑만큼 달콤하다. 섬에서의 삶, 도시와 달리 여유와 낭만이 가득합니다. 아침 산책을 끝낸 부부, 함께 바다로 향합니다. 지금 세무 창자살이 하러 가는데 이것도 시간상으로 봐서는 단가가 괜찮은 수입원 중에 하나죠. 고소도? 근데 저희가 먹는 게 더 많아요. 각종 미네랄과 무기질이 풍부한 세모가사리. 청정 지역에서만 나는 귀한 해초인데요. 처음에는 잡초인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에 바다 내려올 때는 이게 해초인지도 몰랐고요. 이제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가르쳐 주면서 이게 해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수업도 해보고 참 재밌었어요. 신기하기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게 바다 날씨가 좋을 때만 바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과 싸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진짜 눈물 빼고 일할 때가 많아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울고 싶으면 앞에서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묻히거든요. 처음엔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도를 몰랐고 바다를 몰랐죠.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섬에 기대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우 이뻐라. 먹음직스럽다. 저희 다 먹을 건데. 그러네. 소라도 있고. 방석고동. 그렇게 부부는 섬 사람이 되었습니다. 섬에 가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섬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옛날부터 꿈이 집은 아담하게 작게 지어도 정원을 넓은 집을 갖다가 항상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애기 아빠가 너무 과도한 정원을 바다의 텃밭, 저기 육지의 텃밭. 이제 부부는 꿈꾸던 넓고 푸르른 텃밭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막연했던 섬에서의 삶. 하지만 이제 부부는 섬을 떠난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이웃에 위치한 섬 소랑도로 향했습니다. 떨어져가는 물도 챙기고 초대한 손님도 맞이하기 위해서인데요. 손님과 함께 부도로 돌아가는 길,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입니다. 지금 모시러 나왔죠. 아내가 먹고 싶다던 수박도 2통이나 챙겼습니다. 부부에겐 보물과도 같은 섬 부도. 아름다운 섬의 모습을 부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섬의 손님들을 종종 초대합니다. 귀한 동네 갖고 오네 참말로. 부부에겐 평범한 산책길, 손님들에겐 다소 힘이 듭니다. 내말 이장님 이런 길 어떻게 댕겨? 지갑수야.
에이, 살아도 못 살아. 일부러 운동을 일부러 못 하니까 운동이라고 생각해야죠. 집안은 이미 수다 떠는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뭐 안 사람 목소리가 있네. 이제 여름에는 놀러 오는 손님들이 주말마다 있고, 가을에는 이제 겨울에 다시마 미역 준비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한창인 아내. 복날을 맞아 특별히 백숙을 만드는데요. 아내는 몸이 아파 준비를 많이 못했다며 걱정스러운 기색입니다. 사실 제가 아파서 준비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이제 저희 이제 항상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는 우리 언니랑 시수님이 오늘 많이 도와주셨어요. 소랑도 부회장입니다. 네. 소랑대가 어디인데요? 예, 금방 배 타고 오실 때 타는데요. 섬이 이웃이네요. 네, 그러죠. 그냥 아파트의 다른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의 다른 동. 그런데 네. 보통 아파트는 배 타고는 안 다니는데 여기는 배가 자가용이에요. 신발이고. 이웃집에 놀러 가는데 배를 타다니 육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평범한 일상입니다. 맛있는 백숙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와, 자, 맛있는 거 보인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만찬. 7년 섬살이의 내공이 밥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늘 특별한 복날이구만. 다 같이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덕분에 올여름 무사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불편하죠. 근데 여기에 행복이 더 커요. 여기서 얻는 우리가. 지금의 바람은 그냥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마을, 자그마한 마을을 형성하는 게 꿈이죠. 잘 먹고 잘 쉬었다 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섬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0년에 한 번 무인도 생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생태조사 첫날. 그런데 배에 모인 조사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이 이쪽으로 또 올라오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 어떻게 구분실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 예. 거기 그 우세조 있는 데 예, 있잖아요. 예. 거기 그 목섬이라고 그 점 하나 찍힌 거 있어요. 그거 예. 가서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편할 때래. 그리고 저희 물이 많죠 될수록 조용해지니까 조용한 데서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해상 기상 여건을 다 가면서 예 이렇게 저 일단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예.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기상 때문에 파도 높으니까 너무 멀리 못 나가요. 그래서 우이도리 쪽 가려고 했다가 우이도리 쪽 취소하고 그 비금면 내원리 쪽으로 조금 그 비금도하고 가까운 그 내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인도는 2,800여 개. 그중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오늘 조사할 곳은 첫 번째가 구분실입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무인도였나요? 예, 원래 무인도입니다. 섬에 내리기 전 육안으로 섬 전체를 살펴봅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뭘 확인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식생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보고 있어. 생물상이 어떻게 있는가, 잘 발달되어 있는가. 배에서 내려 본격적으로 무인도 조사를 시작합니다. 곤충 전문가는 무성하게 자란 풀들 사이로 어떤 곤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때로는 곤충을 직접 잡아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벌 종류. 육지에서도 뭐 잘 보게 되면 육지하고 좀 가까운 섬이라 예. 이 종은 육지에서도 볼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럼 어떤 종인가요? 종은 그러게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자리채로 곤충을 잡으니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날라갔네. 날라갔어요? 네. 보통 뭐 나비류라든지 잠자리류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인도에 어떤 곤충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륙과의 어떤 연결성을 찾아보는 게 이런 조사의 목적이죠. 이번엔 바위로 이루어진 섬, 소태도로 이동합니다. 지형을 조사하는 전문가의 발걸음이 분주한데요. 다른 섬과는 다르게 특이한 형태의 암석들이 눈에 띕니다. 바위들이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한켠엔 붉은색의 암석도 있습니다. 여기는 암석들이 색깔들이 다 달라요. 네, 이것은 이제 규산염의 함량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안산암계열은 약간 밝은색을 띠고 있고 규산염의 많은 유문암질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 특성입니다. 네. 이런 암석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특성이고 또 지역에 따라 또 틀려요. 암석 사이 흰색 결정도 눈에 띕니다. 바람에 위에서 날라온 염분이나 아니면 파도 위에서 흘러들어온 염분이 지금 이게 말라가지고 소금 결정을 이룬 것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암석의 풍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들도 무인도 생태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중요한 것들을 놓칠까 기록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합니다. 엄청 찍으래요. 내릴 때도 찍고 뭐 어디 있는지도 찍고 뭐 식물 종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섬 장포만 찍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찍어주라는 거죠? 무인도 생태 조사에서 조류 관측은 무척 중요한데요. 무인도가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사이에 날아갔나 보다. 뼈만 남은 새의 사체도 귀중한 생태 자료입니다. 잠깐 쉬는 애들 와서 덮쳐갖고 뜯어먹었구나. 지친 애들. 조류 종류의 사체인데요. 뜸부기 종류나 좀 새물닭 뭐 그런 종류 같아요. 이게 지금 이동 중에 여기 잠깐 이제 휴식을 하려고 머물렀을 때 여기 보니까 지금 저쪽에 그 펠릿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나 이런 애들이 사냥을 해서 뜯어 먹은 이제 흔적 같아요. 지금 요 섬은 거의 뭐 식생도 없고 그래서 완전 바위섬이라서 좀 이제 새가 잠깐 휴식하는 데지만 좀 어느 정도 무인도인데 식생도 있고 나무 뭐 이런 좀 그런 곳이 있거나 하는 그런 무인도는 이제 주로 통과하는 새들이 좀 많이 이렇게 기착을 했다가 또 날아가고 그런 이제 무인도가 이제 그런 새들한테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바다새의 천국 칠발도. 칠발도는 2004년까지 등대지기가 살던 유인도였는데요. 등대의 원격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등대지기가 떠나고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다도해상국립공원 칠발도는 바다제비, 바다새우리, 숨새 같은 바다새뿐만 아니라 매, 그리고 성게개비, 칼새 등이 번식하는 아주 중요한 번식지이고요. 그래서 조류생태센터에서는 1년에 3번 칠발도 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바다제비란 종은 전 세계 개체군이 약 13만여 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구글도와 신안 구글도와 여기 칠발도에 10만여 쌍 이상이 번식하는 걸로 추정되어 있어서 약 세계 전체 개체군의 70% 이상이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제비는 칠발도의 밀사초 풀밭 지역에 둥지를 틀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바다제비 성주거든요. 어른. 칠발도에서 번식한 아주 대표적인 종 바다제비라는 종입니다. 이 종은 6월 초에 도로에서
10월 말까지 번식이 마무리되면 인도양이나 중국 남부까지 이동을 해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란 성조의 크기가 20cm가 되지 않는 작은 새, 바다제비. 염분을 빼주는 관부리와 물갈퀴가 특징입니다. 바다제비는 새우와 멸치를 주식으로 주로 먼 바다에서 생활하는데요.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대표적인 여름 철새랍니다. 섬 곳곳에는 다른 새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풀숲 사이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슴새의 둥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슴새 알입니다. 지금 아마 어미는 먹이를 찾으러 갔을 것 같고 슴새는 1년에 한 배 산란수가 1개입니다. 생태계가 훼손되면 철새는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철새가 섬을 찾는다는 것은 섬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떠난 섬, 생태가 보존된 무인도. 그곳은 철새들의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생태조사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무인도 조사팀은 여전히 생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것질 없을 때는 슬슬 배가 출출해 오는데요. 무인도엔 먹을 수 있는 식물도 가득합니다. 이 삐비라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껍데기가 올라오면 아주 부드러워요. 껍데기가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뽑아서 이제 씹으면 솜털처럼 돼 있는 그 씹으면 약간 달크작작한 당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군것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인도서에 식물하고 식생이라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식물이 어떤 종류들이 지금 있는가, 식물 다양성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식생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식생은 좀 많이 요즘 여기는 굉장히 빈약한데 주로 이제 곰솔군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무인도만의 좀 특색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무인도는 유인도하고 떨어져 있고 이곳에 독특한 그 환경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옛날에 많이 간섭을 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큰 섬 주위에 있는 섬들은 많은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파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보존되어지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하지만 무인도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잊힌 시간 동안 무인도는 덤덤히 자신만의 풍경을 가꾸어 나갑니다. 무인도가요, 저는 첫 번째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그냥 버려진 곳은 아니에요. 무인도가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 섬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땅이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영토로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늘 관심은 가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국토의 중요한 그 국토의 경계이자 또 저희의 중요한 그 자원의 하나로 그 늘 바라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토의 개념을 육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쪽과 남쪽 국토의 끝은 섬입니다. 대부분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죠. 보통 사람들은 접하기 어려운 곳, 국토 최서남단의 영해기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토 최서남단에 있는 가고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해기점이 서구쿨도의 영해기점이 하나 있고, 또 섬둥반도의 영해기점이 하나 있고, 한여에 하나가 있고, 녹섬에 영해기점이 4군데가 있습니다. 영해기점에는 첨성대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해기점임을 알리는 겁니다. 이 조형물을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우리 영토의 끝에 다다른 겁니다. 영해기점을 표시하는 것은
영토 주권에 있어 중요합니다. 영예기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호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국제법상. 중국 어선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예기점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그런 이점이 가장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조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어떻게 보면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조성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나라의 영예기점은 모두 23개. 그중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선은 모두 13개입니다. 암초를 제외해도 11개에 이르죠. 그러나 우리는 무인도를 우리의 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이자 소중한 삶의 터전임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인도는 우리에게 풍요롭게 베풉니다.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무수한 생명을 품습니다. 우리가 만난 무인도는, 무인도의 세상은 그러합니다.